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이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이 과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과학을 누리고 그리고 소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과학이 멀고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과학이 어렵다고요? 과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생각 싹 달아날 겁니다. 과학을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요. 과학을 통해서 소통하는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회장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소개를 아주 벌써부터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름부터 참 재미있고 독특하네요. 그렇죠.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 이 과학마을이면 벌써 왠지 집은 몇 채를 지었을 것 같은데 아직 벽돌 한 장이라고 하니까 네. 왠지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벽돌 한 장은 보잘것없지만 벽돌 한 장이 모이면 예쁜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들 과학자들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네.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과학마을 전체를 좀 따뜻하게 해보자. 그래서 벽돌 한 장은 의미가 없지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좀 모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대덕동네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원들이 지금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많은데요. 맞습니다. 다 과학자분들이세요, 그러면? 초기에는 과학자들만 모였었는데요. 과학자들이 소통하고 과학자들이 과학 강연을 서로가 하고 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특히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과학 얘기를 들리고 싶으셔가지고 자꾸 모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 50% 정도는 과학자들, 네. 나머지 분들이 일반 시민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과학자들의 대중 강연이나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과학을 소재로 서로 모이는 어떤 카페나 또는 책을 통해서 또 동호회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런 과학 커뮤니티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 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벽돌 한 장을 만들 때는 2013년에 최초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벽돌 한 장 단체를 만들고 네. 바로 과학 강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죠. 없었는데 저희들이 과학 강연을 시작하니까 관심도가 높아졌고 저희들 예상도 네.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찾아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하면 너무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는데 이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의 대중화 그리고 과학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회장님은 혹시 그러면 창단 멤버신가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맞습니다. 예. 초기에 선배 과학자들이 네. 조금 더 열정적이고 과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싶은 젊은 과학자들도 모집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본 단체가 사단법인화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 과학자들의 소모임으로 시작해서 점차 일반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게 되고 지금은 150명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그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초기에는 그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네. 모여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모이는 계기가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다른 과학자들한테 좀 소개를 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해가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해보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융합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해서 네. 좋은 융합 과학을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서로 만났고요. 네. 그렇게 만났다 보니까 이거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들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이걸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기 시작하셨어요. 네. 초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죠.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거의 한 100분 정도, 10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강연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과학마을 얘기가 사실은 연구단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 강연이 됐죠. 그러면은 그 강연은 얼마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매달 한 번 매달 한 하고 번. 있고요. 네. 예, 2014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네. 올해가 10년. 23년이니까 네. 거의 10년에 가깝게 됐고 아, 최근에 지난달에 마무리한 게 83회 네. 제가 마무리됐고 다음 주가 84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84회 동안 매번 이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강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는 편이세요?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과학 이슈들을 네.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는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사람들의 네.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죠. 챗 GPT 막 이런 거. 네. 관심을 받았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백신이 뭐냐,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되고 네. 백신의 후유증은 뭐고 네. 백신의 효과는 뭐냐, 또는 최근에는 또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력에 관련된 강의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시대 때마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네. 토픽을 가지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네. 그런 시간으로 과학 이야기가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연 주제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듣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같이 이제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네. 네. 혹은 어린 아이들이 가도 괜찮은지 그리고 또 강연을 들으려면은 저희가 별도의 뭐 비용이나 아니면 예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고요. 네.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검색창에 따뜻한 광화물 벽돌 한 장을 치시면 저희들 사이트로 안내가 되고 거기에 항상 광화마을 이야기 또는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현장에 오셔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은 누구한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연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네. 강연 사이사이 뭐 엉뚱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니까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연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강연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네. 이제 어린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고 네.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청주에서 매번 찾아오시는 교사 선생님, 부부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는 엄마가 계시는데 네. 이 어머니는 이 학생들을 매번 데리고 오세요. 야. 그 학생들도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들어보고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들 과학자 선배님이시든 은퇴하신 과학자님도 네. 계시고 또
기자님들도 네. 이 분야를 특별히 공부하고 싶으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여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저녁에 맞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학마을 이야기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요일 매달 화요일 시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과학자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매번 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에 찾아가는 과학 강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과학과가 있는 위성구청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셔서 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학교로 이렇게 모시면 더욱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과학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신 우리 과학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시고 네. 해드리고 또는 이제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꺼번에 여러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과학자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요. 한 분이나 두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네네. 분이 많이 가실 때는 몇 분이나 가시는 한 편이세요? 10분이 가실 때도 있어요. 우와.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10개의 강의실에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강연을 하면 네.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을 안 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그런데 찾아가는 강연은 강의실을 놓고 내가 듣고 싶은 그렇죠. 강연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들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안에서 관심 가는 분야. 그렇죠. 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집중도가 훨씬 높고 학생들이 끝나면 그 과학자분들하고 명함도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후에도 이제 연계가 돼서 과학 멘토가 돼서 진로에 대한 어떤 컨설팅 또는 네. 진로에 대한 상담 이런 것도 이어질 수가 있는 아, 거죠. 우리 학생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더 좋아하시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강연을 종종 하시는 편이세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회장을 맡고 있지만 네. 원래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네. 미생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미생물을 많이 먹거나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대변 속에 있는 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 네. 이거를 특히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좋은 미생물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좀 연구하고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변에 있는 미생물, 유산균 쪽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애들도 아빠 이거 유산균 먹어도 돼? 또는 어떤 거를 먹어야 돼? 어떤 거를 사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요즘은 기능성이 있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미생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야. 그런 아빠라고 할 수는 있죠. 과학자니까. 네. 사실 우리가 대전에 살면서 대전은 이제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이게 상당히 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연구소나 뭐 이 과학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훌륭한 자산들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서 활동을 네, 하시면서 네, 더더욱 네.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마도 이 벽돌안장이 생길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대거 모여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생기지 않았겠어요? 네. 아마도 한 10,000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도시가 많지가 않고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있고 특히 그런 연구단지의 역사가 한 50년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단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네.
자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 갑천을 사이에 두고 이 연구단지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사는 게 네. 이게 좀 우리가 지나는 가지만 선뜻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왠지 높은 네. 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실제로는 담은 없는데 네. 마음의 담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벽돌한장의 역할도 네. 갑천을 넘어서 우리가 시민의 품에 좀 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자. 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담을 허물고 그 안에 있으면 좀 섬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또 그래서 그 넘어오면 좀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이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과학마을 얘기도 물론 있고, 네. 과학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들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학과 관련된 곳을 함께 여행을 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나로 우주센터, 우와. 또는 우리가 그 옛날 고대 또는 옛날 분들이 과학을 했던 첨성대라든지 그런 데 경주 네. 가면 거기도 과학관이 있고 또 첨성대를 보면서 천문 관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뭐 이런 네.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매개로 해서 놀아보는 거죠. 네. 네. 또 과학자들하고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나로 우주센터에 가면서 그 사이는 계속 우주 발사체 또는 위성 우주 탐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집중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갈 수가 있겠고 네. 과학자들하고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가까운 근래에 산행을 가거나 또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네. 같이 또 원도심에 가서 미술관들도 있고 네. 갤러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엇보다도 방문을- 자랑할 만한 게 우리 사이언스 페스티벌.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거는 네. 굉장히 대전에서 가장 크게 과학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매년 가을에 특히 10월에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거기에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강연이 펼쳐집니다. 그게 엑스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따뜻한 과학마을의 네. 과학자들을 모시고 기획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또 그 과학 영재 페스티벌도 과학자들하고 매칭이 돼서 60분이 60명의 학생들을 지금 매칭할 수 있습니다.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하면 어려웠었는데 그 이름처럼 따뜻한 과학으로 소통하면서 더욱 즐거운 과학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주변이 그야말로 과학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 한 장과 함께라면은 조금 더 과학이 쉽고 재밌어질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